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월 말 불구속 기소 이후 약 석 달 만에 지금 구형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구형이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말이죠, 그 특검에서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오히려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지금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의 행태로 봐서는 유죄가 나오고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라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논고를 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말이죠,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말이죠, 특검은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재판 진행 도중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방조가 안 되면 이게 공범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공범이 안 되면 방조범이 되는 건 몰라도 방조범을 했다가 또 이제 공범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참 이상합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돼서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영상에는 말이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허언제 재판에 나가서 위증을 했던 거죠. 허언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위증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헌재에서의 파면 결정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사실 가운데 위증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날짜를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정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21일이나 28일로 선고 날짜를 정하겠다고 앞서 얘기했는데, 이건 뭐 21일 아니면 28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 아마 이제 날짜가 확실하게 이제 정해서 나올 텐데요. 1월 말에 선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덕수 참 이 양반도 참 안타까운 분인데, 정말 왔다 갔다 하고 한 동훈이가 말이죠, 또 윤석열 등을 하야하라 그러면서 하야를 종용하고 협박한 거죠. 그럴 때 또 한동훈이가 부른다고 말이죠. 한동훈이가 부르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있어 무슨 또 뭐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하고 왔다 갔다 줏대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 헌재 재판에 가서도 있는 대로만 얘기했더라도 국무회의는 열렸다, 그리고 내 포고문도 받아봤다, 그리고 문제가 뭐 있어 보여가지고 나중에 또 뭐 사후 포고문을 갖다가 이제 뭐 고치려고 했다, 뭐 어쨌든 있는 그대로만 했다 하더라도, 아니 포고문이 예를 들어서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국무회의 할 때 문제가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서 뭐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엄을 이제 선포한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대통령이 거기에 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의예요, 심의. 의결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반대한다고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그때 있었던 얘기만 그대로 했어도 그런 절차를 지켰구나. 이게 됐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절차를 뭐 안 지켰다. 국무회의 회의를 열지 않았다. 뭐 예를 등등등등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서 그걸 크게 봐가지고서 나머지를 그냥 훑뜨려가지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원래 5대 3일이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분위기상 그때 우파이 또 그러니까 보수 아주 헌재 재판관들한테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만장일치가 안 돼가지고 문영배가 시간을 끌면서 만장일치를 시도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한덕수만 거짓말 안 했다 하더라도 파면이 안 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덕수가 사실과 다른 그런 위증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파면을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위증하면 살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니까 자기도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내란이 없으면 내란 방조도 없는 거고 내란 공범도 없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이 재판이 말이죠. 한덕수는 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고 뭐 김용현은 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주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 공범 재판 뭐 방조범 재판을 먼저 뭐 선고를 한다고 그러고 참 이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덕수 총리가 정말 주범에 대한 어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공범 이걸로 인정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가 되면 엄청나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서 왜 한덕수도 유죄가 됐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되냐면서 직위원 재판부를 엄청나게 물어뜯겠죠. 그러면서 이제 직위원 판사가 엉터리 재판에 따르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무죄가 나오려면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오는 건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한덕수가 유죄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그걸 수인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직위원 판사를 갖다 물어뜯어 가지고서 그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가가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재판부끼리도 과거에는 그래요. 이 주범 재판이라는 것이 진행 중이면 여기를 추정을 해놓거든요. 저거 나오는 거 보고서 그 다음에 재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재판부끼리도 전혀 소통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진관이란 이 판사가 원래 성격도 뭐 그 얼굴을 보면 그렇게 생겼던데 다른 판사하고 뭐 이렇게 같은 이 내란 재판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뭐 이게 통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어서 이게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형 같은 것도 지금 뭐 상당히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적어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유죄가 된다면 지금 이진관의 행태로 볼 때 10년 정도 이상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나이도 많은 이제 한덕수가 말년에 말이죠. 정말 이게 행태를 좀 잘못했다가 행보를 좀 잘못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물론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진관이 과연 어떤 판결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시호 TV입니다.